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네, 하반기 시작 좋고, 일단 또 오늘 아침에 미래에셋증권 쪽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최고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28만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레포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네, 반격의 거인이다. 딱 어울리는 타이틀이네요. 네, 반격의 거인. 투자이익 매수의 목표주가 28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 신약 진펜트라 기반 본격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2025년 에비타 2조 2천억에서 27배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진펜트라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네, 일단 현재 27배 부분은 주요 신약업체들의 평균 정도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셀트리온이 신약업체로 변모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한다. 시밀러 비즈니스 멀티플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자. 네. 기존에는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그죠? 이제 미국의 진펜트라가, 네,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이라서 신약 쪽으로 조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에서 CPI에 연동되어 가격 인상이 가능하고, 리베이트 할인도 시밀러처럼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급격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 주요 신약업체 릴리, 노보, 버티, 리제너론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에비타 성장률은 오히려 능가한다라고 합니다. 실적 전망, 올해 매출액 3조 4천억, 영업이익 대략 7,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3조 5천억, 영업이익이 6,600억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더 많이 상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과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매출 원가율이 재고 소진과 신규 제품 생산에 따라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죠? 매출 원가율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판권에 따른 PPA 상각 상반기에 완료되며 하반기 가파른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진펜트라 2,800억. 요거는 평균치 부분입니다. 2025년 4조 8,900억, 전년 대비 42%대, 영업이익이 무려 1조 9천억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 152%대. 컨센서스가 4조 3천억의 영업이익 1조 5천억대 부분이죠. 그래서 여하튼 내년이 매출이 정말 본격적으로 급성장하는 해 부분입니다. 연간 평균 환자 수 32,000명을 가정해 진펜트라 매출액을 1조 원대 2025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램시마 IV, 트룩시마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나 유럽 램시마에서 지속적인 성장, 유플라이마, 베그젤마의 고속 성장, 신규 바이오 시밀러, 졸레어, 악템나,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에 따른 탑라인 성장과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서 아일리아가 빠져있죠. 일단은 빠져야 됩니다. 아직 특허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2024년, 2025년, 특히나 2025년 쪽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길게 가실 분들, 일단 잔파도 무시하실 분들, 3분기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레포트 부분 보시면 목표주가 28만원, 가장 많습니다. 기존에는 DS가 27만원대 부분이었고 나머지 대략 25만원대 부분이었거든요. 5월달에도 마찬가지. 삼성증권 쪽에서 2025년 4조 6천억에 영업이익 1조 8천억, 요게 가장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25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미래 4조 8,900억에 1조 9천억대에서 28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025년 모두 그죠. 일단은 초기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모두 지금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진펜트라의 평균 매출액은 대략 2,800억대, 아까 미래도 대략 2,800억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쪽이 DS 쪽이랑 유진 쪽이 한 4천억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목표가가 높아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내용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및 밸류에이션, 12개월 내 선행 에비타 2조 2천억 건거는 진펜트라의 상업적 성공, 아까 요게 27배거죠. 신약
업체들의 평균,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에 대한 멀티플 압박은 있지만 바이오시밀러로 보지 말고 신약 쪽으로 보자. 우리는 셀트리온이 신약 업체로 변모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시밀러 비즈니스 멀티플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24년, 2025년, 특히나 2025년, 정말 고성장, 말 그대로 약간 추정치 부분이긴 한데, 그죠? 고성장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진펜트라 2,880억, 내년에 거의 1조 원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분기 매출, 2분기 때는 7,400억, 요게 컨센서스가 7,700억대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낮게 보고 있고 3분기 9,400억, 4분기 때 1조 원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펜트라 올해 2,880억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1조 원대. 그리고 이제 2025년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졸레어, 악템나, 그리고 스텔라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일리아가 빠졌어야죠. 악템나 쪽에 대한 부분은 유럽 쪽, 스텔라라, 전체 26조 시장, 여기서 좀 큰 성과를 내주기를. 그래서 2025년 단순하게 또 3개의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면서 매출도 더 기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진펜트라 피크 세일이 3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3조 원에서 그죠? 이번에 서 회장이 오면서 이거를 4조 5천억대로 늘렸습니다. 미국에서 서 회장이 직접 영업하면서 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진펜트라가 미국 연간 최대 매출액 3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정권사들도 이제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펜트라의 경우 환자 18만 5천 명, 중 50% 점유율 등등 해서 이렇게 하면 3조 원 수준의 예상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펜트라 타겟 환자 수를 추정해서 18만 3천 명대, 인플렉시맙 적응증별 처방 비율을 고려하면 염증성 저항질환 처방 비율 70%로 18만 8천 명이 도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환자 수 기준 점유율 현황에서 인플렉시맙이 가장 많죠, 그죠? 28%대. 의사들도 염증성 저항질환 쪽에 대한 부분은 인플렉시맙을 많이 또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쪽에 대한 부분이 26%, 그리고 크론병 쪽에 대한 부분이 한 43%대. 진펜트라 가격 추정, 진펜트라의 월 가격, 도매 가격으로 3,000달러, 여기에 PBM 등재를 위한 리베이트 할인, 도매상 수수료 등을 고려 후 실질적인 회사의 매출로 인식되는 넷세일이 얼마일지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리베이트, 보험료 등등 이게 올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죠? 보수적으로 2,500억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리베이트 할인율은 30에서 40% 수준이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진펜트라의 리베이트 할인, 도매상 수수료 등 비율을 65% 수준으로 계산했다. 이걸 굳이. 진펜트라 2025년 진펜트라 매출액 1조 원을 추정한다. 출시 3년차 40% 수준 점유율 독일에서 램시메섯이 침투율을 참조했다라고 합니다. 출시 초기 보험 등재는 순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 PBM 쪽으로는 그죠? 익스프레스 쪽에 들어갔고, 이제 조만간 또 CVS든 옵텀 쪽이든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회사가 이야기했던 사항이었고, 익스프레스 23년 미국 PBM 시장 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고, CVS가 34%대, 옵톰이 한 22%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CVS 헬스, 옵톰의 처방집 등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결과는 7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7월 내에 나올 것이다. 진펜트라 매출 추정, 이런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기대할 만한 점은 경영진이 직접 진펜트라 영업을 지휘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소 회장, 최근 미국 전역 50개 주 약 2,700개의 염증성 클리닉 내 대형 병원과의 미팅을 완료했다. 서정진 회장의 차남 서준석 미국 현지 법인장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법인 인력 약 100명에서 올해 말 200명, 내년에 3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TV 광고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대한 진펜트라의 노출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요게 7월 달부터죠. TV 쪽이랑 유튜브 광고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죠? 서준석 미국 법인장 진펜트라 관련
주요 Q&A, 경쟁사의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세일즈 예능은 140명 정도다라고 하네요. MSL도 우리보다 많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크게 인력을 확장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경쟁사 대비 진펜트라 제품의 차별 포인트, 이미 확보된 환자군이 있는 것, 램시마5의 그죠. TNF-알파 타겟이라는 점, 크롬병에서는 TNF-알파 타겟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몇십 년 된 레미케이드가 아직도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네. 오리지널 레미케이드4 SC 개발 시도 실패를 했던 사항이고요. 존슨앤존슨. 당사는 몇십 년간의 개발 노하우와 골든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오토 인젝터 SC를 개발했다. 굉장한 경쟁력이다. 아달리무밥, 인플렉시맙, 염증성 저항질환에서의 점유율 차이는 어느 정도냐? 인플렉시맙이 압도적이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염증성 저항질환에 많이 쓰이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염증성 저항질환에 적극 도입하는 것은 여러 결과 측면에서 다소 꺼려하다. 실제 TNF-알파를 가장 광범위하게 잡을 수 있는 법은 인플렉시맙, 의사들도 권유. IV 요법에서 진펜트라로 넘어오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SC가 IV 바이오시밀러만큼 싸지 않아 가격 저항이 있지 않을지. 바이오시밀러에서 ASP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는 것은 맞죠. 네, 바이오시밀러냐 신약이냐에 따라 ASP 하락이 적용되는 분야, 되지 않는 분야가 나뉘어져 있다. 우리 제품은 신약이라 ASP 평균 단가가 하락이 적용이 안 된다. 코페이의 범위, 제조사의 PSP, 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가 ASP에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는데 당사는 환자의 부담이 없게 내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SC는 파머시 베네핏에 속해 있는 제품이자 신약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고 특허도 2037년까지죠.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속도로 ASP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PBM 리베이트 측면에서 실제 가격을 당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미국에서 확인 가능한 ASP는 메디케어 제품들이라면 매출액으로 찍히는 Q 실제 가격에서는 어떠한가? 등재가는 고정이고 분기가 지남에 따라 ASP에 반영되는 여러 항목들이 달라진다. 공보원과 미국 내 약가를 관리하는 CMS가 어느 정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 ASP를 공지한다라고 하네요. ASP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병원 관계자들 ASP가 높은 제품 선호하는데 당사의 경우는 ASP가 높은 상황이라 경쟁력이 있다. 영업 환경은 어떠한지, 인플렉트라 화이자 간판대와는 달리 업테이크가 빠른지, 업테이크는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진펜트라가 인플렉트라와 완전히 다르게 인지하는 분위기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인장님 오시기 전후 차이, 의사 결정의 속도,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게 결정할 수 있다. 미국 법인 자체적인 BP 시점, 금년 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인건비, 이게 허들이고 높은 물가. 금년 말 목표? 계속 영업 인력이 늘리면 그죠.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진펜트라의 리베이트가 시밀러보다 낮은지 맞다. 브랜드 제품의 근접한 수준이며 익스프레스에 등재되며 숫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윤이 남는 구조로 잘 가고 있다. 진펜트라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협상했을 때와 분위기가 다른지 많이 다르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려는 분위기, 바게닝 파워가 생긴다. 가격 결정, 가격 할인에 대한 힘이 생긴다. 휴미라의 경우 어떤 기업들은 경매 수준으로 원가가 나오기도 힘든 계약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PBM들도 1년을 돌아보니 휴미라 외 크게 이윤 남는 바이오 제품이 없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소화기내과 참여해서 경영진, 행사 주변 진펜트라 홍보 차량, 진펜트라 세션, 라이브 PT, 오토 인젝터 홍보 문구, 미국 염증성 저항질환 시장에서 인플렉시맙의 입지는 견고한 부분입니다. 의사들도 인플렉시맙을 강력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렉시맙, 아달리무밥 등등 있지만 이거 권고하지만 인플렉시맙 사용을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그죠. 처방 데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고 효과도 가장 좋은 사항이니 궤양성 대장염 쪽에 대한 마찬가지 인플렉시맙이나 베돌리주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우리가 굳이 진펜트라
SC 장점으로 인플렉시마 IV 대비 우월한 부분이고, 진펜트라 SC 제형이다 보니 그죠, 투여 시간의 절감, 비용도 절감, 안전성과 편의성, 체내에 서서히 흡수됨으로써 일정한 약물 농도를 유지,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상에서 확인된 부분이죠. 인플렉시맙은 2시간 이상 정맥주사, 진펜트라 빠르면 10초 이내, 집에서 투약함으로써 관련 비용이 절감, 혈관 주사 관련 부작용이 없고 자기 투여가 가능하게 편의성이 높고, 진펜트라, 인플렉시맙 IV보다 일정한 농도로 체내에서 안정적인 치료 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인플렉시맙 IV의 관해 유지보다 SC 제형이 높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신규 기존 신약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 신규 기존 약품들의 데이터와 비교해도 진펜트라의 경쟁력은 뒤지지 않는다. 림보크, 스카이리치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진펜트라 경쟁력이 있다. IVD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인플렉시맙 처방 여전히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진펜트라 침투 가능성은 더욱 높다. 신규 기존 아이템들은 이 IVD 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으나 진입한 지 얼마 안 됐다. 데이터는 진펜트라를 월등히 뛰어넘지 못한다. 신규 기전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낮은 리베이트 할인이 예상이 된다. 미국 시밀러 시장 긍정적 변화 조짐, 그죠? 최근에 대체, 또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임상도 제거, 없앤다라고 하고 있고, 저렴한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법안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 처방 기대를 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 파트 D의 약품 가격 직접 협상, 상위 시밀러 업체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CMA의 직접 약가 협상. 오리지널 업체와 시밀러 출시 합의를 먼저 도출하는 상위 업체들의 빠른 시장 침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 바이오 시밀러 처방 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내용.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오리지널 약가가 깎여 바이오 시밀러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보다 PBM들 쪽에서 대응 정책을 잘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사들에게 큰 부담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진펜트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휴미라 쪽은 시밀러들 침투가 늦는데 본격적인 매출 증가 시기가 언제인지 올해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오리지널 제품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처방 목록에서 내려놓게 정책도 나오고 있다. 올해 3, 4분기 때 실제 발효가 될 것이다. 우리 유플라이마 힘을 내줘야죠. 코다비스처럼 유통사가 중요한 구조로 가고 있는가? 바이오 시밀러사들의 제품을 공급받아 CVS 라벨로 제품이 출시되는 것, 본인들의 유통망 안에서 공급되는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제품들도 논의 중인 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코다비스, CVS랑 산도저가 했고, 그죠? 우리는 또 어느 쪽이랑. CVS 라벨 시장 아직은 시작 단계다. 관건은 아직도 페이어이며 우리 제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하튼 유플라이마 이거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휴미라 경쟁 시밀러 대비 우리가 강점으로 가져가는 것, 시트런산 제거, 이거는 그죠, 차별력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적은 아닙니다. 80ml, 60ml 소화, 고농도, 이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유럽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코다비스 이후 기존 PBM들의 정책 방향 바뀐 것이 있는지, 처방에 있어 미국은 모든 것이 페이어들에게 묶여 있다. PBM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니즈는 항상 있다. 이 일환이 온라인 파머시라고 하네요. 보험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저가로 제품 공급하고, CVS 우리가 좀 더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늘려보자. 대신 우리 유통망 안에서 하자라는 시도로 보는 정도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정책들이 비즈니스에 크게 신경이 쓰이는지, PBM 정책 변경에 따라 제조사 측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CM에서 부담이 페이어로 옮겨지고 페이어들 부담은 제조사들이 나눠 갖는 정도다. 12월 대선이 있는데 영업 측면에서 회사에 더 유리한 쪽은 어느 쪽인지, 큰 정책들이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쪽이든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의약품 회사라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덜하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안전에 관련된 이슈라 외국 기업이라고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 베링글 잉겔하임도 휴미라 세일즈 구조 조정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실태조 세션 따로 부스 마련되어 있음.
사업을 접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미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실제 PBM들의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로 사업을 접지 않을 것이다. 베링글 인기라임의 실태주가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당사는 현재는 진펜트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지만 휴미라도 계속 집중할 것이다. 워낙 경쟁사가 많다 보니 그죠. 아까 뭐 원가 약간 덤핑, 미국이 일본 수준으로 폐쇄적인 것이 많다. 사람 쓰고 채용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정확한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곤란하다. 정책 변화가 생긴다면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페이어들은 자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제조사들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구도를 짜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더불어 처방 목록에서 오리지널 제품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벌써 CB에서 제어가 되었고 그죠? 항암제와 달리 자가 면역질환 쪽 업테이크가 더딘 느낌이다. 앞으로 라인업이 자가 면역질환 쪽인데 업테이크 속도는 항암제는 질병의 특성도 있지만 IBD 항암제는 계약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다.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점유율 변화가 크다. 사보험과 공보험 수익성의 차이. 공보험이 사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떨어질 수 있으나 충분히 양쪽 입장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 진펜트라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협상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지 많이 다르다. 아무래도 우리 요구 들어주는 분위기. 요거 아까 있었죠? 구조 변경은 품목별로 다시 한번 등재되는 것이냐. 정해진 리드 타임이 있지는 않고 보통 PBM들이 결정하고 통보한다. 변경된 구조는 같이 논의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 브랜드 제품은 다르게 논의가 되고 있다. 진펜트라로 인한 번들링 마케팅 파워 있는지. 스텔라라까지 포함해서 번들링이 논의가 되고 있다. 페이어들 당사의 IBD 포트폴리오의 번들링 긍정적으로 평가 중에 있고 아이템들이 쌓이고 다시 한번 번들링을 얘기할 수 있다. 내년에 더 축적되는 제품들, 화이자 등 계약기간 지나고 회수하는 제품들 협상 시 경쟁 확보가 가능하다. 미국 시장 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간의 경쟁사 동향, 베그젤마의 경우 세일즈 괜찮게 하고 있고 기존 제품들이 나온지 오래되다 보니 바이오시밀러 간의 경쟁을 초기에는 느끼다가 현재는 세지 않다. 유플라이마, PBM 정책에 의해 경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공평한 농사가 농쳤다라는 분위기. 페이어들의 정책이 바뀌는 6월 말 7월부터 다시 경쟁하는 체계로 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플라이마가 자리 잡아야죠. 페이어 문제만 잘 변경이 되면 시트른삼 제거, 다양한 제형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번들링 효과까지 강점이 있으니 경쟁력 높다. 진펜트라, 기존의 IVD 타겟하는 신약들과 경쟁으로 간다. 사실 MOA가 달라 경쟁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진펜트라 기존의 환자들을 흡수하는 구조라 NTBO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속 제품들의 출시 시기가 큰 차이가 없다면 경쟁 상대들이 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신규 파이프라인 및 포트폴리오 경쟁 현황에서 신규 파이프라인 5개 신규 시밀러 그죠? 졸레어, 스텔라라, 악템나, 아일리아, 프롤리아. 졸레어 쪽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일단 퍼스트 무버 쪽이고 그죠? 악템나 쪽에 대한 부분은 2025년 유럽 쪽.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서히 또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특허 문제 이게 조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프롤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2025년, 2026년 정도 부분이죠. 오크레부스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시간은 걸리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경쟁 현황에서 레미케이드 여러가지 또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 중에서도 진펜트라, 램심 SC 그리고 램심 IV 휴미라 쪽에 대한 부분 경쟁사들이 워낙 많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안 좋습니다. 아바스틴 우리 베그젤마 후발주자임에도 그죠? 조금 시장 자체를 조금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고 허셉틴, 허주마 미국 쪽에서는 1%대 좀 아픈 손가락 요렇게 해서 나왔네요. 여하튼 최고 목표가 28만원 제시가 된 부분 진펜트라 좋게 보고 있는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